네, 오늘은 현실적으로 사회초년생이 1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살에 실제로 1억을 모았고요. 저는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객분들이 실제로 1억을 모아가는 과정을 옆에서 돕고 하다 보니까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는구나를 좀 많이 일찍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1억을 최대한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빨리 1억을 만드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지금 당장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멀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1년 1,000만 원씩 모으니까 10년 정도 걸리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1억이 굉장히 멀어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억을 왜 빨리 모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억을 못 모으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1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지 왜 내가 빨리 1억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저축이 적금이란 가정으로 1년에 한 3% 정도의 이율로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원금이 총 4억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20년을 더했을 때 5억이란 돈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에서 20년을 더한다 했을 때 5억이란 돈이 혹시 크다고 느껴지시나요? 작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5억도 작게 느껴진다고 느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5억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갔다는 가정이고 결혼도 안 했고 차도 안 샀고 집도 안 샀다는 가정하에 5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 대부분의 행사들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20년 뒤에 갖고 계신 현금은 해봤자 1억에서 2억 정도만 갖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위기감입니다. 내가 지금 2천만 원씩 모아도 1억이란 돈을 모으는 걸 떠나서 20년 뒤에 현금이 1억, 2억밖에 안 남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테크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1억에서 2억 정도의 현금이 있긴 하신데 그때쯤 은퇴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뒤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매월 200만 원씩 40년 정도 생활을 한다고 치면 생활비로만 약 9억 6천만 원 정도, 약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1, 2억 뿐인데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10억 정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시키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기간이 30년 정도일 때 그것이 끝나고 나서 무소득 기간, 내가 돈을 벌지 않는 기간 동안 필요한 10억의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내가 그 무소득 기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포인트를 계속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적금하는 건 재테크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적금을 한다는 거는 소득 기간, 내가 소득을 버는 기간 동안 단순하게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뿐이고 그 적금 수령한 금액이 내 무소득 기간과 연결지어지는 재테크는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재테크의 방법 혹은 소비의 습관 그런 것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가 헷갈리신다면 내가 소득이 끊긴 무소득 기간의 재테크를 준비하고 있는가 혹은 아닌가로 따져보셔도 대부분의 정답이 나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인드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실제로 돈을 모으는 방법적인 부분,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본 베스트셀러 중에 부월차선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득 증가율의 곱과 자산 증가율의 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소득을 막 증가시키거나 자산을 막 증가시키거나 혹은 둘 다를 하시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신 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반 직장인들은 부자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소득이 증가하는 한계가 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소득 증가를 포기하고 자산 증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걸 우리가
재테크하고 있다 혹은 투자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 소득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 중에 일반 직장인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인 건 소득 증가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투자하셨을 때 1년에 6% 정도의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보다 약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내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600만 원 정도의 매년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1억을 전부 다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6%의 수익이 얻어서 1년에 6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1억 정도 있어야 6% 정도의 수익을 냈을 때 1년에 600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1억이 없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1억을 전부 다 투자 자산에 넣는 케이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요즘에 밤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제 동료분들도 대리를 뛰거나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혹은 이제 개발자분들 부업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분들이 약 매월 50만 원 정도의 평균 수입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가정하에 1년에 6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증가율은 매월 50만 원씩 1년 600만 원이 100% 확정적으로 생기는데 자산 증가율의 가능성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6%로 굴려도 1년에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1억 정도를 굴려야 600만 원이 생기시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1억이 현재 모여 있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자산 증가율, 재테크보다는 소득 증가를 어떻게 하면 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1억이 되기 전까지는 자산 증가보다는 여러분들의 몸값이나 기본적인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1억을 가는 데 있어서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1억을 만들기 전까지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흔히 재테크를 마라톤이라고 비유합니다. 42.195km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뛰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급하게 간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뛰어가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뒤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돈은 복리로 굴러간다고 얘기를 하죠. 복리의 마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복리는 플러스도 복리로 되지만 마이너스도 복리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다른 분들은 천천히 앞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뒤로 뛰는 그런 기묘한 일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흔히 제가 재테크할 때 뒤로 뛰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무분별하게 소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된 투자를 고집하셔서 자산을 잃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1억 혹은 경제적 자유를 목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뛰게 되면 남들보다 뛰어야 될 거리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돈을 늘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재테크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찌르는 창이 아니라 방패로서의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을 무조건 불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지킨다는 건 결국 소비를 줄이시고 투자의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방패가 창 역할까지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마인드, 두 번째는 재테크는 방패로서의 역할, 여러분들이 뒤로 뛰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판금리 혹은 고수익을 쫓지 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월 100만 원짜리 이자 4%짜리 적금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자를 얼마 정도 받게 될까요? 단순 계산해 보면 1200만 원에 4%니까
1년에 48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금의 금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써져 있는 금리의 거의 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2025년 6월에 처음 들은 적금은 첫 달에 들어간 금액은 12달 동안 이자가 붙지만 2026년 5월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금액은 한 달 이자가 붙기 때문에 써져 있으신 이자의 12분의 1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써져 있는 금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리의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의 실제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4%의 적금은 2% 정도의 이자고요. 세금까지 떼기 때문에 실제로는 1.8%의 이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년에 22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년에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못 쓰는 대가로 여러분들이 22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한 달로 치면 18,000원 정도의 이자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달에 이자 18,000원 받는 게 쉬울까요? 한 달에 약속 한 번 안 잡아서 18,000원을 아끼는 게 쉬울까요? 저는 압도적으로 후자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약속을 한 번 안 나가셔서 36,000원을 아끼셨다면 여러분들은 4%짜리 적금이 아니라 8%짜리 적금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안 나가면 아주 고수익의 이자나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소비를 점검해 보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한 달의 소비가 정말 잘 작용하고 있는지부터를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비는 혼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소비 줄이기 챌린지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다 같이 해서 합심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스스로는 내 기본 생활 습관대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직접 써보시거나 같이 하실 분들이 있다면 같이 스터디나 챌린지 같은 걸 통해서 소비를 줄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억 사회초년생 만들기에 대해서 1편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2편부터는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2편, 3편도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